이번 시간은 교과서 116페이지입니다. 갑신정변과 열강의 대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갑신정변이 왜 일어나냐라고 하면은 먼저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모군란 기억나나요? 즉 어떻게 뭐였다? 구식군인들이 차별을 받아서 들고 일어났던 것이 이모군란이었는데, 그 이모군란의 결과 어떤 일들이 있었죠? 청나라가 진압을 해서 조청, 상민, 수륙무 장정이 체결되더라. 그 다음에 일본이 피해를 입어서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 복습이니까 지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외에도 청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죠? 마젠상이라든지 멜렌데로프라고 하는 고문을 파견하여, 즉 고문을 파견하여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모곤란의 결과 어떻게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이나 내정 간섭들이 더욱 심해지더라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는 이러한 청나라의 간섭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 더불어서 개화와 관련된 것들, 개화의 속도, 방법과 관련되어서 국내에 있던 개화파들이 갈등이 일어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영향력 아래 개화파는 총 크게 두 가지로 세력이 구분되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세력이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온건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어떻다? 이 인물들은 청과의 관계를 유지하자, 즉 청과의 사대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이런 서양의 문물들, 즉 개화의 속도나 방법들은 기본적인 틀을 유지한 채 천천히 받아들이면서 나아가자 라고 하는 입장이 온건개화파의 입장이었고, 반대로 급진개화파는 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끝내버리고 나아가서 개화도 지금 속도도 느리다, 어떻게 더 빨리 하자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급진개화파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세력으로 개화파가 쪼개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또 하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라고 보니, 급진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김옥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입지가 약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어떻게 개화 정책을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즉 새로운 문물들을 더 빨리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빨리 바뀌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들 뭔 것 같나요? 그렇죠. 뭐든 어떤 일이든 돈이 많이 들겠죠. 이러한 것들, 이러한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관을 교섭을 하겠다, 즉 돈을 빌려오겠다 라고 하였으나, 그러한 부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급진 개화파의 입지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진 개화파의 입지가 줄어들더라. 그런 다음 두 번째로는 국외적인 원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던 청나라가 군대를 일부 철수를 시키더라. 자,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냐라고 보니, 자, 선생님이 못 그리는 조그만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청이 있고 조선이 있고 청나라 밑에
우리가 오늘날 베트남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죠. 즉 청이라고 하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매우 넓어서 주위 다른 곳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디 베트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이밍에 저기 서구 일강이었던 프랑스가 베트남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청나라는 이를 막기 위해, 즉 베트남에 미치는 본인의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결국에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더라. 우리가 그거를 청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전쟁이 발생하다 보니 멀리 있던 조선에 있던 청나라 군대도 어떻게 전쟁터로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남겨두고 군대를 철수시키더라. 즉 조선에 있는 청나라 군대가 빠져나가니 조금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압박이 조금은 줄어들었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여러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 가면서 급진계파들은 본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벌이더라? 우리가 오늘 배울 갑신정변을 일으키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3번까지 적었었죠? 3번은 뭐냐? 즉 급진계파가 본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즉 정변을 일으키기로,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계획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일본이 이 정변을 일으키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 도움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갑자기 왜 일본이 등장을 하냐라고 보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지도를 보면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갇혀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강화도 조약을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통해 어떻게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청나라가 조정,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일본보다 더욱더 빠르게 조선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었죠. 일본이 본인들의 입지가 좁아들다 보니 그러한 틈을 타개하기 위해 어떻게 급진계파를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박자가 쿵쿵 맞아떨어져서 급진계파들이 정변을 일으키더라. 그게 무엇이다? 갑신정변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정변이 일어나기 위해 즉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지? 그렇죠. 당시 조선을 대표하던 왕 고종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이끌어가던 고위 관료들까지도 전부 다 위치를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해야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겠죠. 즉 그런데 이러한 주요 인물들이 마침 어떤 한 행사 자리에 전부 다 모이기 시작하네. 우정총국은 우편 업무를 담당한 기구로서 즉 오늘날 우체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즉 우체국이라고 하는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조선에서 새롭게 처음 만드는 그 우정총국을 열었다라고 하는 축하 행사를 여는 장소에 고위 관료라든지 왕이라든지 그런 매우 핵심적인 인물들이 모두 모이는 장소였던 겁니다. 즉 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급진계파가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잡았던 급진계파들은 개혁정강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죠. 우리가 권력을 잡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이끌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내용들 우리 교과서에 잘 담겨져 있죠. 117페이지로 넘어가서 밑에 보시면은 개혁정강의 내용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은 청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벗어나고 우리가 조금 더 근대적으로
더욱더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갑신정변이 조선에서 일어났다. 그것을 청나라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본인들과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니 어떻게 당연히 반발하겠죠? 즉 청나라는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라고 보니 위에 있는 지도에서 즉 조선에서 빼갔던 군대를 어떻게 다시 돌려서 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급진기아파들을 진압하러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급진기아파는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던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은 모르는 척하면서 어떻게 슬그머니 빠지더라. 그래서 급진기아파들은 청나라의 군대를 막아내지 못하고 3일 만에 무너지더라. 실패로 돌아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들을 잠깐 다시 우리 확인을 해보자면은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영향력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점, 그리고 개화파가 이러한 영향력이라든지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두 가지 세력으로 쪼개지더라 라고 하는 기본 바탕 아래에 급진개화파들이 주도하였던 사건이 갑신정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본인들의 기가 줄어들고 있었고 청나라의 군대가 일부 철수하게 되면서 무언가 이들을 벌릴 만한 조건들이 갖춰지기 시작하고 일본도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던 이러한 박자들이 맞아떨어져서 갑신정변을 주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어떻게 되었다?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당하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라고 보니 또 조약들이 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약이냐라고 하니 첫 번째는 한성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왜 일본이 등장하냐라고 보니 이 갑신정변의 과정 중에서 또다시 일본 공사관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에 대한 책임을, 즉 그렇죠? 배상금을 지불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조약이 뭐다? 한성조약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텐진조약입니다. 이름에서 보이다시피 텐진은 중국이죠. 이 조약은 청과 일본끼리 체결한 조약입니다. 갑자기 왜 조선을 놔두고 자기들끼리 조약을 체결하였느냐라고 보니 지금 이 갑신정변도 그렇고 이전에 이모군란도 그렇고 다 누가 진압을 했죠? 그렇죠.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했죠. 즉 군대라고 하는 군사적인 행동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서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조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조약의 내용이 뭐냐? 조선에 머물고 있는 군대를 전부 다 철수시키고 양국의 군대를 전부 철수시키고 그 다음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다시 조선의 군대를 파견할 일이 생기겠죠? 즉 이렇게 조선에 다시 군대를 파견할 때 서로 통보해주기, 즉 서로 알리는 내용을 담은 조약이 텐진 조약이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조약 체결 이후로부터 어떻게 청과 일본이 전부 다
조선에 있는 군대를 뺐고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청나라가 예시를 들어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때 미리 일본에 어떻게 조선에 군대를 파견한다 라는 내용들을 알려줘야겠다라는 겁니다. 활동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활동지 보시면은 갑신정변의 실패와 관련된 첫 번째 사료들, 왜 갑신정변이 실패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윤치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담겨져 있으니 이 사료는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2번 갑신정변 평가하기에서 교과서 119페이지로 넘어가죠. 교과서 119페이지 위에 자료탐구 1번을 살펴보시면은 갑신정변에 대해서 김윤식이라고 하는 인물과 박은식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각각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 그 사료들을 읽어보고 여러분들 각자 생각을, 평가를 정리해보고 그 다음 이에 대한 갑신정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각각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이랑 3번은 맺어졌던 한성조약과 텐진조약 사료의 일부 내용들이니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읽어보고 수업 때 진행했던 내용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